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 딱 그거 완전 생양아치. 노답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 등골 브레이커 보죠. 제목 아들놈 장가 보낸 후에 우리 신랑이랑 깨를 좀 볶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미쳤나? 이제는 지 자식을 키워달라네. 꺼져 이 새끼야. 원제 아들 부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여자로 얼마 전에 결혼을 한 30살 아들내미랑 아직 미혼인 29살 딸이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60이에요.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길래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들과 딸내미 모두 똑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줬어요. 서울 중심가에 전세를 장만할 정도는 됩니다. 둘 다 나가라고 했어요. 완전한 독립. 사실 남편이랑 저 자식들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우리 두 사람 쓸쓸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를 했었으나 쓸쓸하기는 개뿔.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편할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애들 내보내고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해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참 좋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 오고 새끼들도 없으니까 이건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구만. 너무 좋아. 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옷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거실에 누워 있어도 되고 설거지가 쌓여도 둘이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설거지하고 그러고 삽니다. 사실 저희 둘 다 그래요. 각자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쭉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자식들을 먼저 더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치 보면서 챙겨야 할 어른도 없고 또 신경을 써야 할 자식들도 없으니까 뭐 망고땡이고 너무 좋아요. 여하튼 이렇게 둘이서 노는 것처럼 살아서 좋은데 문제는 아들내미 부부입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게는 두세 번 정도를 같이 찾아와요. 이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싫습니다. 일단 그 존재 자체도 너무 싫지만 며느리도 같이 오니까 집도 치워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부담이죠. 귀찮고. 더군다나 저랑 남편 둘 다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데 이것들이 자꾸 척 끼어 들어오니까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참고로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 살았는데요. 당신도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전날에 반드시 꼭 먼저 연락을 하고 오셨거든요. 나 간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출발하기 전에 찾아오겠다며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엄마 지금 간다. 하루는 참다 못한 저희 남편이 얘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아들놈이 서운하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잘 키워가지고 돈까지 쥐어서 장가를 보내줬으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야지. 왜 자꾸 여기 쳐 끼어들어와? 그래요. 받아준 저희도 잘못이죠. 근데 아들놈이 이렇게 해도 한동안 받아줬던 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들 결혼을 좀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딴에는 일단 아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 역시 결혼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정황상 한 2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혼을 했던 건데 물론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지만 너무 빨리 임신을 하고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저도 그래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낳아가지고 빨리 키워버리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년생을 낳았던 건데 나중에 다시 재취업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었고 또 저도 그렇고 베이비시터도 있고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 등등등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를 잘 넘겼죠. 뭐 지금은 규모가 좀 작아도 사업장 잘 운영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루라고 조언을 했던 건데 그게 반대처럼 느껴졌던 건지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는 거야. 어머님 이러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아들이 결국 싸움을 했어요. 부자간에 엄청나게 언쟁을 높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요. 지금 5개월입니다. 아니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저한테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준다면서요. 참고로 며느리는 엄마가 안 계세요. 사돈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버는 돈 중에 제 개인 용돈 100만 원 빼고 다 줘버려요, 남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네 부부는 제가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대신 키워라 이건데, 결국 여기서 저희 남편이 대노를 했고 아들에게, 야 이 새끼야 임마, 너도 이제 가장이요. 가족 증명서 한번 떼봐라. 너랑 네 마누라가 나오지 너희 엄마가 나오냐 임마 자식아. 니들 부부 아이는 너희들이 키워라. 이랬더니 아들이 더 크게 버럭버럭해요. 아니 우리도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도 도움을 줘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들었어요. 오지게. 그렇게 대판 싸운 뒤에 얼마 뒤 이번엔 아예 화를 내면서 쳐들어왔고요. 이때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저 혼자만 남처럼 느껴져요. 저를 미워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등 이러면서 막 쳐우는데, 아이고 머리야, 솔직히 어이가 없지만 그래요. 남의 집 귀한 자식, 거기다 뱃속에 아이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울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들이 남편을 따로 만나자고 했고요. 이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손주를 봐줘야 돼. 아니면 베이비시터 비용을 엄마 아빠 당신들이 지원해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그러자 저희 남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시끼야,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고 네 마누라는 네가 지켜라. 이렇게 받아쳤다면서 막 웃다가 잠이 드는데요. 보니까 술도 많이 취했고 엄청 속상한 게 다 보였어요. 여하튼 다음 날에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베이비시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괘씸하다 이겁니다. 아들내미 딸내미 여지껏 잘 키웠다 자부하고 살았고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지고 정말 정성껏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 말대로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고 제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그래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발전한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찬성, 애들까지 다 맡아서 키워주신 분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어머님 당신이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다 이러시면은 저희 부부가 직접 집으로 모시고 와서 케어를 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저녁 때는 부부가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새끼 부부는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는지 지금 당장 본인들 아이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이고 진짜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썩을 것들.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는데요. 며느리는 여우년이고 아들 새끼는 이 새끼는 그냥 등신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보통 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놈만 그런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러니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얘네도 이지랄인데 나중에 우리 딸내미 결혼하면 얘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아니 막 공포심도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진지하고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려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이거. 댓글 1번. 30년 동안 잘 키웠고 돈도 그만큼 쥐어 보냈으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대강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이건 당연히 지들이 내야지. 알아서 해. 뭐 가끔 베이비시터가 못 봐줄 상황일 때 그럴 때는 한두 번 봐주는 식이 되어야 맞는 거지. 이게 뭐야? 아들 잘못 키워서 며느리도 완전 둘 다 그지 같은 부창부수로군요. 노후에 이게 뭔 그지 같은 꼴이야. 불쌍해. 대됐으니 키울 때도 고생을 했지만 독립을 한 후에도 골치입니다. 이런 문제로 머리가 아플 거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2번. 이거 꼭 명심하세요. 써니가 버는 액수를 들키잖아요? 그럼 아들 내외는 베이비시트를 쓰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나는 애 낳을 키울 테니까 퇴직을 할게요. 그런데 외벌이로는 힘들 테니까 생활비를 주세요.
이러면서 줄줄이 나을 듯하고 영유비 등 청구할 게 엄청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까딱하면 합가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도 잘못 들어왔지만 아들 농사 완전 제대로 망한 것 같아요. 네, 됐으니 네, 그래요. 재산, 수입 공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집 얻을 돈까지 해줬으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 부부는 저희가 준 돈으로 서울의 괜찮은 동네에 또 괜찮은 전세를 얻었고, 딸은 그걸로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 우리 부부가 참 잘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산 넘어 산이고 아니 시궁창이에요. 3번. 제가요,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대뜸 아이고, 제 택시 인생 마지막 손님이 타셨군요. 이래가지고 네, 왜요? 은퇴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 아들 새끼랑 딸년들이 자꾸만 지들 새끼를 봐달라며 우리 마누라를 들들 볶아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갑니다. 자식들 키우랴, 집안 마누라에 나 챙기고 건사하랴,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까 했는데 이 썩을 것들이 이제는 지 새끼들도 키워달라고 말이지 당당히 요구를 하니까 어쩌겠어, 우리가 도망을 가야지 뭐.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지 부모 등골이나 패먹을 지 부모 등골이나 빼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지 애미 몸도 안 좋은데 어디 새끼들을 뒤밀어. 등등등 서름 반 분노 반으로 탄식하시는 거 보고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2번. 저희 시어머니가 딱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당하셨죠. 시동생 부부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애들을 봐주셨거든요. 문제는 작은 아이한테 발달 지연이 오니까 시동생이랑 동서가 이거 다 어머니 탓이라며 울고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미친. 아니, 아무리 애 봐준 공은 없다지만 이게 뭔 짓거리야. 어머님 서럽다고 우시는데 듣는 제가 쌍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당신 아들 새끼들 둘 다 똑같아요. 염치도 모르고 지들 엄마 엄청나게 부려먹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짠해요.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하죠. 4번. 아들도 며느리도 그냥 전형과 같아요. 네, 됐으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고마워요. 5번. 여기서 더 거지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집에 자주 오는 거 이거를 자기들 딴에는 효도를 하는 거다라고 큰 소리 친다 이겁니다. 진짜예요. 두고 보세요. 아니 반갑지도 않은데 도대체 누굴 위한 효도예요 이게. 됐으니 그래요, 맞아요. 하루는 저희 부부가 퇴근하던 중에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피자를 사고 저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왔는데 이 미친 것들이 또 말도 없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밥도 하고 국까지 끓여가지고 먹여줬더니 얘들이요 그걸 먹으면서 막 토들토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엔 결혼하면 자식이랑 며느리들 싹 다 안면몰수에 땡치는데 이렇게 자주 얼굴 비추는 기특한 며느리가 어딨어? 순간 주걱으로 아들 새끼 팰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2번. 나 같으면 팼어요. 와, 진짜 때리고 싶다. 6번. 그럼 시터비 지원해줄 테니까 결혼자금 도로 회수하겠다고 하세요. 지들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하나 보네. 미친. 네, 됐으니 얘들은요 결혼자금 지원받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용이 없을 거예요. 2번. 그러니까 회수를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닌 줄 지들도 알게 될 테니까. 아니, 며느리 집에서도 그 정도 당연히 해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님이 좀 더 세게 나가세요. 7번. 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주 그냥 쌍으로 양아치구만. 써니는 부모로서 책임을 이미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1원도 주지 말고 아이도 마찬가지 절대 죽어도 못 봐준다라고 세기를 박아버리세요. 단단히.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됐으니? 네, 맞아요. 여기 댓글들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죠. 이제 자식 새끼 다 키워가지고 좀 편하나 싶은데 내 새끼 키워줘. 엄마 내 아들 키워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게 그 동물들,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뻥크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뻥크. 이 녀석이 제 나이 7살 때
젖대자마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작은 발발입니다. 치아와하고 섞여 있는 문제 아시죠? 7살 때 들어와가지고 20년 정도 살았던 놈입니다. 27, 8살 아마 더 살았을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오래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암컷이고 벙커가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세라라고 하는 그 3세기 무늬를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또 들어왔어요. 둘 다 암컷이야. 둘 다. 근데 고양이랑 개가 엄청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봤죠. 그런 거를. 진짜 가족처럼 지내더라고. 그래서 어른들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벙크랑 세라가 새끼를 며칠 차이로 거의 동시에 낳았어요. 벙크가 먼저 낳았고 세라가 뒤에 낳았는데 문제는 세라가 새끼를 낳고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죽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을 했죠. 아이고, 이 새끼들 젖도 못 대고 눈도 못 떴는데 애미가 없다. 이거 어쩜 좋노? 이랬는데 벙크가 세라 새끼들을 다 물어와가지고 키운 거예요. 전 물리고 키우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세라 새끼들이 이제 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다 독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마당에서 이제 마당이고 산이고 거기서 키우니까 고양이들이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한 마리 암컷 한 마리가 안 나갔어요. 정착을 해버린 거지 우리 집에. 근데 얘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아마 한 두 마리인가 낳았을 겁니다. 많이 낳지는 않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새끼를 자꾸 이제 자기 이제 엄마죠. 벙커가 따지고 보면 자기 개엄마한테 자꾸 들이대는 거야. 대신 키워달라고. 저는 어려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 말씀에 그랬어요. 아이고 저 썩을 년이 지 애미한테 새끼 들이민다고. 하루는 벙커가 화가 났나 봐. 진짜 웃긴 게요. 벙커는 그때 임신도 안 했고 새끼도 안 낳았거든요. 젖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살면서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다 남의 새끼 키운다고 벙커가 젖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계속 들이밀고 지는 나가버리고 하니까 하루는 벙커가 썩이 났나 봐.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아니 목덜미를 문 게 아니고 처음에 뭐 집에 있는데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정지 쪽에 이제 부엌이죠. 부엌에 정지 쪽에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개 짖는 소리랑 막 하는 게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벙커가 세라 새끼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털 바짝 세워가지고 진짜 살기등등하게 막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옆에는 새끼가 있고 자꾸 새끼 들이밀고 지는 쳐나가고 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물을 뜯었다라는 게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얼마나 성이 났으면 짐승도 이럴 텐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아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끼를 또 키워주더라 얘가. 감사합니다.